오늘 이 영상에서 말하는 신호들은 절대 여러분이 혼자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오히려 마음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말은 이 영상을 안 보면 여러분이 재회에 성공할 수 있는 상황도 놓칠 가능성이 50%는 생긴다는 거예요. 먼저 맛보기로 딱 2개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를 다 잊고 잘 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99%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진들은 전부 후폭풍을 느끼던 사람들이 올린 게시물입니다. 너무 잘 지내 보이는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후폭풍이에요?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대부분 눈치도 못 챈다고요. 혼자 술 마시고 힘들어하는 사진, 슬퍼하는 프로필 뮤직, 잔이 새벽에 나한테 보내는 카톡, 이렇게 대놓고 힘든 티를 팍팍 내면 여러분도 눈치를 채겠죠. 그런데 후폭풍의 70%는 오늘 제가 얘기할 애매한 신호들을 보내와요. 이걸 몰라서 재회 황금 타이밍을 놓친다 말해도 무리가 아닌 거죠. 오늘 영상에서 웬만큼 심리학 좀 공부했다 이런 분들도 잘 모르는 후폭풍 신호들을 말해 드릴 거예요. 진짜 뻔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적어도 재회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는 눈뜬 장님이 되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신호들을 놓치고 있는 걸 수도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랑은 다른 행동 패턴입니다. 헤어지고 나면 일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 일상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던 시간과 공간이 텅 비어버리게 되죠. 상대방은 당연히 이 빈 공간을 채우려는 시도들을 할 거예요. 일을 더 많이 늘리거나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거나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활동들을 하거나 뭐라도 내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뇌과학적으로 후폭풍은 우울감을 느낀다는 건데 우울감은 우리에게 생존 위협 신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면 우리 뇌에서는 보상 도파민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나면 한켠으론 우울하면서도 또 한켠으론 이때까지 손이 안 갔던 일들, 귀찮았던 일들, 이런 일들을 시작할 의지가 생기기도 해요. 우울 호르몬과 행복 호르몬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뇌는 완전히 혼란 그 자체예요. 그래서 헤어진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바쁠 때까지는 멀쩡한데 막상 점심 먹고 오후 3시 정도에 일이 끝나면 그때부턴 확 분위기 다운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의지가 넘치는 상태와 완전 무기력한 상태가 반복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상대방한테 이런 반응이 보이면 그건 후폭풍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연락도 못 하는데요. 사람한테는 표현의 욕구가 있어요.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꼭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거죠.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예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자기 표현을 위해 예술을 해왔고 10몇 년 전엔 싸이월드에 지금 보면 베개에 얼굴 파묻고 소리 지를 흑역사들도 만들었죠. 지금은 인스타그램이 그 표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울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이기엔 쪽팔리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 과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 지금 괜찮아, 너무 잘 지내, 이런 허세를 부리게 된다는 거죠. SNS를 한 달에 한 번 올릴까 말까 하던 사람이 하루에도 몇 번씩 피드에 게시물을 올린다거나 자기 사진 절대 안 올리던 사람이 잘 나온 사진 같은 걸 올리는 것처럼 평소에 상대방이 잘하지 않던 행동들이 보인다면 그건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속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신호라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질투심 유발용 사진이에요. 후폭풍은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울 타는 프로필 뮤직이나 감성 연애 글귀,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힘드니? 이런 건 솔직히 연애 몇 번 해보거나 자존심이 좀 센 사람들이면 쪽팔려서라도 안 보여줍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배경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대체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심리적인 배경이 뭘까? 이걸 유추해보면 대충 답 나오거든요. 노골적인 질투심 유발 사진도 그중 하나예요. 헤어지고 상대방이 누가 봐도 나보라고 올린 것 같은 사진들을 올리거나 다른 이성한테 받은 선물을 올리거나 누구랑 갔을지 모르는 호캉스 사진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게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한 번은 우연이지만 반복되면 필연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올린다면 그건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특히 1번처럼 평소엔 돈 아까워서 맨날 야놀자 쿠폰 할인만 받고 다니던 사람이 수십만 원짜리 호캉스를 다닌다? 이건 더 수상한 거예요. 세 번째는 지인들한테 나오는 쿨함입니다. 겹지인들한테 내 안부나 근황을 대놓고 묻는 것도 해당하지만 사실 겹지인이 확실히 그 사람 편이 아니라면 이야기가 셀까봐 상대방도 대놓고 자기 감정을 말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험담 삼아서 지인들 반응을 떠보는 경우가 있어요. 걔랑 만나면서 이런 부분들 진짜 너무 서운하더라. 걔는 그래서 요즘 멀쩡하게 잘 지내? 잘 지내면 된 거지 뭐. 이제 다 지난 일인데. 이렇게 쿨남 쿨녀 빙의하는데 사실 질문 내용 잘 살펴보면 절대 쿨한 게 아닌 거죠.
이것 자체가 상대방이 나한테 감정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특히 남자들은 주변 지인한테 헤어지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주는 걸 창피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 척, 쿨한 척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험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난 그런 여자는 절대 만나기 싫어. 진짜 2번 다시 내 인생에서 그런 여자는 안 만날 거야. 이런 건 해당하지 않지만 지인을 통해서 나한테 서운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듯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건 후폭풍 신호라고 봐야 됩니다. 혹시 직접 해보셨어요? 네, 사실 제 얘기였고요. 4번째, 인생 자체에 대한 회의감 표현. 사람은 자기가 표현하기 힘든 게 있으면 그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집합을 포괄적으로 표현해버리곤 해요. 대표적으로 나는 지금 너랑 연애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연애 자체에 지쳐버렸어. 이런 말이 있죠. 대놓고 헤어지자고 말하기엔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나는 너랑 연애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연애 자체가 지금 질려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거죠. 후폭풍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헤어져서 너무 힘들어. 이런 건 주변 사람 보기도 창피하고 나한테 보여주기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사는 게 요즘 쉽지 않네. 또 이거 내고 나아가겠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이런 게 작은 소소한 행복이야. 이렇게 인생 자체에 대한 회의감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수 김건모가 부른 서울의 달을 들으면 서울의 각박한 생활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표현하지만 가사 중간에 사랑도 떠나가 버리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 떠나가 버린 게 회의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이것도 본인 얘기 아닌가요? 넘어갑시다. 이별 직후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헤어지고 한 3주에서 5주 사이에 이런 게 나타난다? 이건 후폭풍 가능성 높은 겁니다. 5번째, 가치 증명. 재회 유튜브마다 단골 멘트가 있죠. 헤어지고 재회하려면 같이 증명을 하세요. 상대방도 똑같아요. 자기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한 사람도 사실 자기가 먼저 연락해서 재회하자고 말하기엔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릴 낚아보려고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너 만날 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인 거 지금 보이지? 이런 행동의 숨은 심리는 그러니까 먼저 나한테 연락 좀 하라고 이런 뜻일 수 있는 겁니다. 후폭풍 판단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하는 행동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이런 사진 올렸는데 후폭풍이 온 걸까요?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신내림 받은 사람들도 못 맞춰요. 오늘 제가 말한 신호들 중에서 최소 2가지는 나와야 의심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고, 만약 3, 4가지가 나왔다면 그건 유력한 거고, 5가지가 다 나왔다면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겁니다. 이거 보고도 후폭풍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여러분의 상황 중에서 오늘 영상에 해당하는 신호 5가지만 댓글로 써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판단을 도와드릴게요. 댓글 달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좀 해주시고요.